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동 요리의 지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 요리의 지도 원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 요리를 하게 되면 성취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란 어떤 일을 완성했을 때 느끼는 만족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취감을 느껴본 아동은 만족감이 높아서 어떤 일도 시작하면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동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동들이 재미있어 하는 것을 하게 해준다면 아동들은 포기하지 않게. 요리는 어떤 아동은 흥미를 느끼는 분야다. 따라서 선생님은 아동들이 흥미를 느끼는 요리를 통해서 작품을 선정하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면 됩니다. 요리를 통해 목표에 도달한다는 성취감은 결국 아동에게 높은 자신감을 줍니다. 이렇게 쌓인 자신감은 어른이 되어서도 목표를 잃지 않는 자신 있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선생님이 험난한 세상에 아동들에게 물려줄 것은 성공을 위해 줄 수 있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운동 경기와 비슷합니다. 지다가도 이기는 것이 운동 경기입니다. 운동 경기의 극적인 감동은 역전승의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고 있다고 포기하면 정말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아동에게 성취감을 경험하게 해서 지속적으로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요리 활동을 하면서 아동에게 포기하지 말고 작품을 만들도록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을 통해서 아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요리 활동을 하면서 요리 활동과 관련하여 성공한 위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작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위인들이 성공한 이유는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성공을 이룬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아동은 요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만들어야 하는 작품을 설정하고 작품을 만들면서 요리를 통한 성취감을 아동에게 알려준다면 아동들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요리 활동을 통한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강박감이 많거나 결벽증처럼 완벽주의적인 선생님들은 아동의 요리 결과에 대하여 평균 이상의 높은 기준을 요구하거나 아동다운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게 되면 아동을 자주 혼내게 됩니다. 이런 요리 활동은 오히려 아동이 아주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는 늘 못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처음 요리 활동을 하는 아동일수록 우선 아동의 기를 살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동은 자꾸 혼나고 비교당하고 하는 것마다 제재를 당한다면 당연히 기가 죽습니다. 따라서 요리를 잘 못하거나 원하는 형태로 하지 못하더라도 선생님이 아동을 사랑하고 믿어주고 있다는 확신이 아동 마음속에 들도록 지도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 스스로 뭐든지 많이 해보게 하여 스스로 성취감을 맛보게 해야 합니다. 수학 점수 100점을 맞은 것이나 요리를 해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동에게는 똑같은 성취감을 줍니다. 선생님이 할 일은 아동의 시행착오를 격려하고 지켜보면서 잘 못하는 것은 옆에서 도우며 성취감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게 해줍니다. 하기 싫은 것을 시키면 누구든지 하기 싫어합니다. 마찬가지로 요리 활동도 선생님의 의지에 의해서 아동에게 무조건 만들라고 하면 아동은 요리 활동의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요리 활동을 통해서 성취감을 높이려면 주제는 아동이 원하는 것을 선생님이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제를 정할 수 없는 아동은 선생님이 주제는 정해주되 만드는 방법은 아동이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놓아두어야 합니다. 아동이 만들고 싶은 주제나 방법을 선정할 때 학습적인 효과를 얻으려면 요리 활동을 하면서 아동의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서 아동의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욕심대로 높은 생각을 표현하게 하거나 높은 수준의 작품이 나오기를 바라면 요리에 익숙하지 못한 아동들은 요리 활동도 하나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요리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질문을 잘하면 아동이 답변하기가 쉽지만 질문을 잘못하면 아동은 오히려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을 하기는 쉽지만 좋은 질문을 하는 데는 고려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 되기 위한 조건들을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질문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해야 합니다. 질문이 명확하고 간결해야 아동은 무모의 질문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를 아동이 쉽게 이해하여 대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이 무모가 원하는 응답의 방향과 내용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명확하지 못하고 간결하지 못하면 아동은 무모의 질문 의도를 알지 못해 적절한 답변을 찾느라 고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명적인 장황한 질문이나 2중, 3중의 중복적인 내용의 질문은 피해야 합니다. 둘째는 여러 가지를 물을 때는 질문을 게으러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동시에 해야 할 때는 생각나는 대로 임의의 순서로 묻기보다 가장 먼저 질문해야 할 것부터 차례차례 물어 결론 부분에서 하는 질문 순으로 게으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는 개인차를 고려하는 질문을 합니다. 질문은 아동의 개인차에 따라 난이도를 고려함으로써 지적 능력이 높은 사람에게는 어려운 질문으로 자극을 주어 학습 의욕을 일으켜주고 학습 부진 아이에게는 쉬운 질문으로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하여 자신감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쉬운 것을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요리는 어른이 해도 어려운 요리가 많다. 신체 발달이나 정교함이 떨어지는 아동들에게는 더욱 요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리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중간에 포기하게 되므로 오히려 좌절감만 주게 됩니다. 따라서 요리는 3-4가지의 요리 과정으로 끝날 수 있는 요리를 만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아동 요리는 아동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아동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들이 쉬워하는 요리 활동을 선택하려면 이미 아동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나 경험한 사실을 토대로 하는 요리 방법이나 작품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만들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아동이 요리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은 아동에게 요리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충분한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의 수준에서 생각하여 아동에게 작품을 만들라고 지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아동에게 결과물을 재촉하게 되면 아동은 시간에 쫓기게 되어 마음껏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요리 활동에 대하여 강박관념이 생기기 쉬우므로 아동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어 오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아동 요리를 하게 되면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 집중력이나 인내력이 낮은 아동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동이 산만하고 집중력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아동들이 게으르거나 머리가 나빠서일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 집중력이 부족한 아동들을 살펴보면 그 원인이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집중력은 한 가지 일에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어떤 놀이를 하다가도 다른 놀이로 자주 바꾼다. 따라서 집중력이 부족한 아동은 한자리에서 주어진 과제를 완수해 성취감을 맛보는 일이 적고 산만하고 충동적입니다. 집중력이 부족한 아동들은 상황 변화에 따른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결국에는 학습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한 가지 일에 금방 실증을 느끼거나 산만하게 몸을 많이 움직이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등의 행동은 불안한 마음이나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우선 아동의 정서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사와의 관계가 불안정하고 어릴 적부터 일관성 없는 육아법 속에서 자라난 아동들은 집중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아동은 6세 정도가 되면 자기 통제 능력이 생겨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들이 집중력 문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방치해 두면 학업에도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성 발달이나 성격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집중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숙제나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은 평균 15에서 20분 정도, 고학년은 평균 30분 정도 집중력을 보인다. 따라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이 15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면 집중력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려면 가족들이 일관성 있게 아동을 대하고 아동과의 대화도 건성으로 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언어가 발달되지 않은 만 3세 이전의 아동들은 지도사가 함께 놀아주면서 아동의 마음을 진심으로 읽어주고 눈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아동의 진심이
무엇일까를 파악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동과의 요리를 매개체로 한 놀이나 대화는 일상적인 아동과의 대화보다 아동의 정서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리합니다. 요리를 통해 선생님은 지금 아동이 가진 기분 상태나 하루 동안 가장 즐거웠던 일 등 정서적인 부분을 표현하도록 하면 아동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선생님이 아동에게 해야 할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이 요리 활동에 집중함으로써 아동은 작품을 만들면서 정서적으로 안정감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리 활동을 통한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흥미있는 것을 만들게 합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는 꼼짝하지 않고 몇 시간씩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일은 5분도 채 버티지 못하는 아동들 때문에 고민하는 지도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게임은 강한 자극을 주기에 자연스럽게 집중력을 높이지만 다른 일들은 그만큼 재미가 없기 때문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 따라서 요리 활동을 통해서 아동들은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흥미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아하는 것을 만들게 하면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어 집중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 목표를 정해줍니다. 집중력이 낮은 아동은 주변의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주의를 빼앗기기 때문에 요리를 하는 도중에 주어진 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끝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끝내야 하는지 목표를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동이 하기 어려운 정도의 목표는 오히려 실증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의 집중력이 부족한 것에 반비례해서 목표를 설정해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은 성취감과 함께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아동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야만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아동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요리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위를 살피다 보면 산만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리 활동을 할 때는 아동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원천들을 제거해서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어야 요리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요리를 하면서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등 신체 접촉을 자주 하면 아동이 정서적으로 안정됩니다. 4.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아동일수록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지 못합니다. 집중력이 낮은 아동들 중엔 자존감이 부족하고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선생님의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과 선생님으로부터 혼날 거라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집중력을 높여주려면 아동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의 눈높이를 낮추고, 아동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요리는 아동 스스로 결정해서 주도적으로 행동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자신감과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아동이 요리를 하는 동안 아동의 장점과 적성을 찾아 칭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5. 한 번에 한 가지 활동만 하게 합니다. 아동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한꺼번에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집중력과 사고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두엽은 서서히 발달하는 부위여서 아동이 여러 가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하거나 고난도의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요리 활동을 하는데 요리 활동과 전혀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하거나 다른 것을 시키게 되면 아동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동이 요리 활동에 몰두해 있는데 TV를 틀어놓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따라서 아동이 요리 활동을 할 때는 요리 활동에만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방해되는 요인이나 다른 활동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5번째로 아동 요리를 하게 되면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는 정도를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 표현을 잘하면서도 남을 이해하며 수용하는 행동을 적절히 조화될 수 있다면 사회성이 잘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통말이 없거나 선생님 뒤로 숨거나 하는 것은 아동에게 이러한 현상은 내담자가 언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회성과 관련된 일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동에게 심적으로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동이 사회성이 부족한 이유는 아동의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인 요인은 아동이 허약하거나 내성적이게 되면 또래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고 유치원 같은 대집단 활동을 하게 되면 단번에 내담자가 긴장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외적인 요인은 아동이 집안 식구들 외에 외부 사람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거나 아동의 또래 친구들과의 사귐을 도와주지 못한 경우다. 아동놀이는 아동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동료들과 함께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를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책임감을 키우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는 데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내담자의 사회성이 단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듯이 숫기 없는 행동도 비슷합니다. 사회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선생님이나 또래 친구들이 기다려주면서 천천히 진행시켜 나가야 다른 부적응이 없이 고쳐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동이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자녀만을 가르치지 말고 또래 친구들과 같이 지도하면서 여럿이 모여 앉아 돌아가며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내담자가 재미있었던 일이나 좋아하는 동화의 내용을 가족에게 들려주는 방법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나 동료들이 눈맞춤을 하면서 잘 들어주고 재미있어 하면서 칭찬을 준다면 아동은 그 활동을 놀이로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협동으로 작품을 만들도록 하고 그에 따른 일감 분담을 통해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아동이 많은 친구들을 사귀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생님의 생각대로 여러 명과 어울려야만 사회성이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각자의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여러 명의 친구를 가볍게 사귀는 아동이 있는 반면 소수의 친구를 깊이 사귀는 아동이 있습니다. 아동 특성을 선생님이 그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아동은 자신감이 생기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아동놀이를 하게 되면 탐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탐구력은 지리, 학문 따위를 깊이 파고들어 연구하는 힘을 말합니다. 탐구력은 아동이 주변 환경과 자연환경에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게 하고 사고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탐구력은 교육부에서 제정한 유치원 교육과정 탐구생활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요리활동은 다양한 탐구 실험의 장으로 요리 재료들의 모양이나 성장 상태, 가공 후의 모습, 색깔의 변화, 밀도, 질량, 열에너지에 의해 음식의 변화 상태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리활동은 아동들 스스로 요리 재료나 조리 과정 중에서 흥미를 가지고 깊이 있게 사고하고 관찰함으로 인해서 탐구력이 생기게 해줍니다. 아동들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하고 탐구하는 경험은 창의력을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동들의 탐구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요리활동은 과정 중심적이어야 하며 다른 영역과 탐구력 발달을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아동요리를 하게 되면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요리 활동에서는 아동의 정서나 꿈, 환상,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요리 작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요리 재료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 물리적 성질을 이용하여 요리 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리 재료를 통해 그리기, 꾸미기, 붙이기, 오리기, 섞기, 만들기, 조각하기 등을 익힐 수 있습니다. 또한 요리 활동은 요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 방법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감을 자극하고 작품을 먹을 수 있다는 데서는 요리는 그 어떤 교육 방법보다도 효과가 높습니다. 요리 활동 과정 중에 아동 요리 지도사의 질문과 만든 후에 제작이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 제작 방법, 맛있게 만드는 방법, 누구를 위해 만든 것인지를 질문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게 하고 이를 통해 발표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아동 요리를 하게 되면 바른 식습관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사 때마다 아동과 전쟁을 치르는 지도사들이 많다. 지도사는 밥을 먹이려고 하나 아동은 밥을 먹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밥 투정은 아동들이 먹고 싶은 것이 다르거나 편식 때문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밥보다는 과자나 프라이드 치킨을 먹고 싶을 때나 아동이 먹고 싶은 반찬이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경우를 말합니다. 밥 투정은 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아동 발달상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선생님에게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선생님은 아동들이 밥 투정 때문에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면 아동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 아동의 요구에 쉽게 따르게 됩니다.
요리 활동을 통해 모든 요리 재료가 우리의 건강에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여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편식 습관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